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박상명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모이시면요. 네. 이 시도지사 지방선거 얘기들도 나누시나요? 그렇겠죠. 한국 사람만큼 정치 얘기를 하는 걸 나누시죠?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가족끼리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 나니까 가능하면 5분 이상 정치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분 이상 하면 싸움으로 번지고. 오늘 아침 무슨 조간신문 보니까 사위와 장인이 서먹서먹한데 끝내지 말아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랍니다. 사위는 야당을 지지하고 장인은 여당을 지지하는. 아무래도 이제 설날 되면은 그래도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마시면서 정치 얘기가 제일 편하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설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또 물어봐요, 그렇게. 또 얘기도 안 하면은 또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이 싸움보다는 정치 얘기도 도란도란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그것이 또 민주시민으로서는 바람직한 또 방식이거든요. 좀 싸우지 않고 정치 얘기를 좀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 주변에는 점잖은 분밖에 안 계신데 저는 하면 싸우던데요. 부산이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또 다 정치에 대해서 일가견들이 있어서 뭐 현장에서 제가 뭐 경험하고 취재했었던 얘기를 해드려도 각자의 주관들은 안 바뀌십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십니다. 오늘 그 명절에 좀 얘기거리 풍성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한겨레 신문이 여러 광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봐야 되겠죠. 수도니까요. 3자 가상 대결입니다. 한겨레신문 리서치 플러스가 서울시민 700명, 각 지역에 700명씩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전화조사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 가상 대결을 뭐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각 당에서 제일 높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고요. 박원순 후보가 40.3, 정몽준 후보 32.4, 그리고 새정치신당의 장하성 교수가 나왔을 경우 15.1%,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2.3% 나왔습니다. 뭐 예상하셨던 대로입니까? 한 장 더 있군요. 김황식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원순 41.3, 김황식 30.1, 장하성 1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사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부산시에서 한 6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프리미엄은 압도적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인지도에서 일단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이 뭐 부산 지역을 예로 들면 서병수 의원이 4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서 굉장히 지금 밀립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광역단체장은 4년 혹은 8년간을 그 지역을 누비지 않습니까? 경기도라고 하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역을 누비는데 국회의원은 작은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인지도에서는 일단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저는 거꾸로 김황식 전 총리나 정몽준 의원이 30% 이상 나온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다. 높게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 문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와 다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인지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인지도가 충분히 반영된, 그러니까 현 여론조사는 인지도의 프리미엄이 완벽히 살아있는 거지만 서울시장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도 해볼만 하다는 통계로 저는 읽힌다. 왜냐하면 인지도 프리미엄이 완벽히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다 40대 30 정도로 붙어서 간다면 최근의 선거는 보수 결집이 좀 두드러지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뭔가 하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하나는 보수층의 표결집이 최근 선거에서는 좀 두드러진다고 본다면 충분히 실험으로 표현하면 삿발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죠. 박사님은요? 3자 구도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큰 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한테는 유리한 구도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볼 때 구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변수 빼고 우리가 이 여론조사 안에서 읽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박상헌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조사는 거의 90%가 인지도 조사입니다. 인지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서울시장 되면 좋겠다. 어떤 정치 차이다를 고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도 조사가 점점 갈수록 이제는 후보도 적합도 조사가 가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도 조사라고 하는 인지도가 유명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서울 시민 중에서
박원순 시장을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네. 그 포인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당 쪽에, 그러니까 서울,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쪽에, 현역이 아닌 쪽에서는 뭐냐면은 타수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타수 중에 한 명은 언제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 누굴지 잘 모르잖아 지금. 예. 누가 나올지. 그러니까 고정적 확고하게 결심을 굳히지 않는 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찍지를 않아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30% 정도 나온 거는 잘 나왔는데 네. 제일 큰 변수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만약에 최종 결과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오늘처럼 이렇게 10%포인트 정도까지 안 납니다. 예. 많이 나봐야 3에서 5%포인트 정도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장하성 교수의 표가 상당 부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걸 감안할 경우는 만약에 3자 대결에서를 보니까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그래도 정몽준 의원이 경쟁력이 있어요. 이쪽으로 약간 없죠. 예. 이쪽으로 만약에 몰릴 경우에는 또 네.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의 결집력이 더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도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네. 이렇게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양자 대결도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후보만 나왔을 경우 이때는 박원순 52.5, 정몽준 46.8%로 조사됐습니다. 36.8. 36.8. 네. 제가 뭐라고 했죠? 46.8. 예. 36.8, 52.5 대 36.8% 조사됐고요. 자, 여긴 또 그 51, 박원순 51, 김황식 36.8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 조사에서는 삼자나 양자나 정몽준, 김황식 네. 두 후보가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그나마 희소식인 게 뭐냐면 정몽준 의원이야 뭐 칠선 의원이고 대선 후보급인데 네. 정치로서는 신인 김황식 전 총리를 대입해도 예.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양패를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두 분이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흥행이 담보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이 정도의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예 해볼 수 없는 게임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라 저 의원이 미국 가서 블룸버그 최근 퇴임한 뉴욕시장 만나고 네. 거기서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해석이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약간 스텝이 좀 옮긴 부분이 있는 이게 게 지금 예. 만약에 예. 방금 이제 박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에 좀 분위기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뭐 빅2가 붙어가지고 흥행이 붙었다는 측면 하나고 네. 안철수 신당 쪽에서 만약에 지금 장하성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더 경쟁이 있는 인물을 섭외해가지고 출마시켜가지고 완주했다. 네. 그럼 이 판 모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받는 곳이 경기도인데 네. 오늘 조사 결과가 좀 예상과는 좀 다른 네.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결과 나왔는데요. 자, 보시죠. 3자 가상 대결입니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새정치신당에서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이 나왔을 경우 33.5%를 5%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9.4,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나왔을 경우 16.3. 그래서 새정치신당이 이 조사에서는 제일 지금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자, 이 결과는 예상하셨던 겁니까? 이것도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 예상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지사 보고 SOS를 칠 정도로 김문수 지사만한 후보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남경필 의원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새정치신당 쪽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김상곤 현 교육감을 할 경우에는 네. 인지도는 압도적으로 많죠. 현 교육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은 새정치신당인데 왜 장하성 교수는 떨어지고 김상곤 교육감은 왜 높지? 그것이 바로 인지도 차이구나. 네. 그리고 인지도가 김상곤 교육감은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과 결합할 경우에는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3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민주당은 거의 성선이 없는 것이고 네. 거의 성선이 없고 아마 김상곤 교육감을 할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충분히 질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여기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안신당의 숙제가 이제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인데, 뭐, 박 교수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제 김문수 지사 다음으로 경기도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김상곤 교육감이죠. 현 예. 교육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곤 정도의 인지도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신당하고 결합이 된다면 폭발력이 있고 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7개에서 선수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안신당으로서는
아주 절박한 과제다. 네. 이렇게 봐지는 것 같고, 이제 새누리당이 결국 이제 수도권 세 곳 가운데 이제 두 곳 정도를 이겨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남경필 의원이든 원유철 의원이든 정병국 의원이든 일단 급한 것은 당 내부의 어떤 흥행몰이를 해서 네. 후보들의 인지도를 좀 제고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라고 봐지는 것이 경기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 남경필 의원에도 뭐 수원 지역이 좁혀져 있어 선수는 많지만 뭐 원유철 의원하도 평택, 정병국 의원 여주 뭐 이래 되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광역권에서 일단 인지도를 새누리당 후보들은 높이는 것이 네. 과제인데 당이 어떤 형태로 흥행몰이를 할 것인가가 당장 숙제다. 예.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일 높다는 남경필 의원은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좀 고민일 것 같은데 김진표 원혜영 그동안에는 김진표 의원이 좀 더 높지 않느냐 봤는데 네. 오늘 조사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네. 조금 더 높았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네. 안철수 신당, 새정치 신당 쪽에서 지금 김교육감을 영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영입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막판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서울시장에도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3자 구도로 가도 여유 있게 이기고 나왔으니 코합시다. 경기도도 우리가 코합시다. 라고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다 코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형국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막판을 갈수록 좁혀집니다. 그렇겠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경기도지사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후보가 고정돼 버리면은 예. 여당인데요. 네. 솔직히 가정되기는 좁아질 것이고 박원순 시장도 막판에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나오면은 또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새누리당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는 위협부담이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코하더라도 예. 약간 저쪽에서는 해볼만 하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말비지지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새정치 신당이라고 칩시다. 완주 의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구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게 옛날 정치 아닙니까? 네. 지금 너무 결연한 의지를 예. 계속 표명하다가 뭐 단일화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했을 때 어떤 징검다리를 가지고 어떤 논리적 징검다리로 단일화 협상에 임하느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뭘 이게 그대로 갈 리는 없지만 네네. 뭐 각계약진하는 각자 도생하는 그림도 야권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자, 경기지사 양자대교 잠깐 보고 인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지사 안철수 신당이 안 나왔을 경우 여기서는 민주당 원혜영 후보가 34.5,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34%, 오차 범위 안에서 네.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시장 3자 가상 대결입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현 시장 34.1%, 새누리당은 안상수 전 시장이 후보들 중에 그나마 제일 높았는데요. 경쟁력이 24.3, 그리고 새정치신당은 박호군 후보가 나왔을 경우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24.2.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영길 현 시장이 인지도 조사에서는 월등히 앞서야 되는데 네. 당초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하게 봤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죠. 한 1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상당 부분 박호군 새정치신당 쪽에서도 선전하는 모양새인데 여기는 지금 이럴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아무래도 지금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장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정표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송영길 시장을 가봤더니 여기 실망한 사람들은 그래도 안상수 시장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현 안상수 전 시장과 송영길 시장을 1대1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접전 지역이면 결국은 박호군 새정치 신당 쪽의 후보가 어느 표를 잠식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박호군 만약 후보 쪽으로 완주할 경우에는 이거는 송영길 전 시장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과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네.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조사에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단체장보다는 안티가 많아요. 네.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연임 다시 재선을 출마할 경우 지지할 것이냐라는 사람이 33.7%였고요. 네. 지지 안 한다는 사람이 42.4%.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호군 만약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인천에서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호군 후보가
참여정부 때 과기부 장관에서든 이번에 이제 신당에 영입된 분이고요. 자, 넘어갈까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안상수 전 시장의 지지도가 24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역시 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번 조사는 인지도가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 예, 뭐 인지도다. 안상수 전 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 않습니까? 높진 않죠. 그런데 뭐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시민들은 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목되는 지역들 광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또 굉장히 그렇죠. 지금 혼돈의 지역입니다. 자,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타자 가상 대결인데요. 여기도 뭐 새누리당 후보는 여기서는 사실 뭐 큰 변수가 되지가 않고 새정치신당에서 윤장현 YMCA 시민운동가인데요. 31.2% 제일 높게 나왔고요. 강훈태 시장이 나올 경우에는 25% 민주당 그리고 이병환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무소속으로 지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의원 하셨죠. 예, 구의원도 했었고요. 12.9%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충격을 받을 만한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안신당의 숙제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윤장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 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거의 대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역 밀착형 후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국 안신당이 안철수의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로 선수 선발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가 핵심이다. 그 윤장현 정도면 광주에서는 베스트로 후보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호남에서 이제 두 집을 내는 쪽이 이깁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이기면 압승입니다. 오히려 상대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전남, 전북, 광주 지역에서 안신당이 어느 정도 새정치에 부합하는 충분한 인지도를 가지면서 능력을 가진 후보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뭐 성패가 걸린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윤장현 위원장을 출마를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1등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광주 쪽에서는 새정치 신당과 윤장현 후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이 정당과 이들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바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시장이고 또 가장 정당 지지율이 높았던 정당입니다만은 광주 시민이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한 큰 여정 속에서 지방선거 1단계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안철수 신당과 그 신당에 부합하는 윤장현 위원장을 후보로 냈을 경우에는 광주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1등으로 나오고 있는 것. 이거는 저는 안철수 신당 역시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광주 시민들이 그래도 민주당과 수십 년 해온 세월이 있는데 막상 투표소에 갔을 때도 저렇게 선택을 하실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호남도 민주당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여론 결과는 호남의 특히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이 미워서 너희들은 꺼져라 이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어줬을 경우에는 시장을 만들어 본들 다음에 정권 교체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 정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권 교체 못할 경우는 이거는 큰일 날 문제가 생기니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몰아주는 분위기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윤장현 위원장이라든지 안철수 신당이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런 바람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광주 시민의 판단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광주 시민 입장에서 처음으로 옵션이 생긴 것이죠.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뭐 한정식만 매일 먹었다면 이제는 뭐 면도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 갖고는 어차피 경쟁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처음으로 민주당이 위협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견문질을 할 내가 선택해야 될 다른 메뉴가 생긴 것이라고 본다면 뭐 광주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면입니까? 아니 뭐 어쨌든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물리듯이. 농담이고요. 자, 이제 3분 남짓 남았는데요. 부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3자 가상 대결.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요. 32.1%. 그리고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경우 30.9%. 자, 오차범위 아니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7이니까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나왔을 때는 11.1%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것은 오거돈 장관이 이제 3자 가상 대결했을 때죠. 새정치신당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37% 더 높게 나왔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들었던 거랑 좀 다른 결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오거돈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오거돈 부시장 때 시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부산시 부시장, 행정부시장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해수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서병수 의원은 사선이지만 해운대 쪽에 부분에 치우쳐져 있죠. 이 문제도 결국 인지도가 좀 굉장히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하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허남시 현 시장이 김정길 전 의원한테 부산에서는 겨우죠. 45대 55니까. 굉장히 좀 박빙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부산에서 범야권 오거돈 전 장관이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영남 지역의 표 구도대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오거돈 전 장관을 중심으로 놓고 봅시다. 다자 구도로 갔다. 방금 여론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오거돈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거돈 전 장관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을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가져갈 테니까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오거돈 전 장관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이깁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후보가 나와도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9%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1등이라고 얘기하면은 오거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김두관 모델과 안신당의 파결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김두관 모델은 범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됐고 경남 도정을 연립정부 형태로 꾸려갔습니다. 그 모델을 아마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통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오거돈 전 장관도 안신당에 입당하는 걸 아마 고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시도지사 각 지역별로 저희가 오늘 한겨레 신문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세 분석해봤고 어디까지는 아직은 인지도다.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반영됐고 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변수가 앞으로 엄청 많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뭐 설 밥상에서 좀 얘기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늘 또 나오는 분도 이런 정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헌 박사님, 박상병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